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어느새 올 한 해가 다가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도 다가왔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지금 찍는 시간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2021년 12월 23일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성명준 씨가 출소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명준 씨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인천 대장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50만 명 구독자로 확보했던 유명 유튜버이자 모범으로 기억되는 분,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가였습니다. 성명준 씨는 약 1년 3개월 전인 9월 25일 법정 구속된 바 있는데요. 성명준 씨는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 곧바로 성명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많이 무거운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뭘 속여서 가게를 판매하지 않았다 라면서 재판부와 검사 등이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명준 씨가 잘못됐다고 말한 검찰과 재판부가 판단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의 배경이죠. 성명준 씨는 친구에게 권리금이 없는 공시를 넘기면서 이걸 1억 2천만 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영업도 하기 전에 가게를 넘겼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죠. 검찰은 친구가 권리금 문제를 제기하자 성명준 씨가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해서 기소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시 이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피해자분 말과 1심 재판부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 생각해 이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편 방송을 했었죠. 벌써 추억이네요. 하여간 결국 2020년 9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심 선고 공판에서 성명준 씨가 항소한 내용을 기각했는데요. 성명준 씨는 나는 무죄다 라면서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리고 2심 선고 전에 저를 만나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얘기를 했는데, 2심 재판부도 성명준 씨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성명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명준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짧게 올린 바 있고 당시에도 관심이 상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 잠깐 지금 볼까요? 오늘 제가 인천지방법원 앞에 나온 이유는 이제 성명준 씨의 2심 재판, 권리금 사기 관련한 재판, 그리고 협박 부분도 있었죠. 2심 재판의 선고가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이 선고를 보러 왔습니다. 어쨌건 재판이 진행됐고 성명준 씨는 이 무죄를 주장했고요. 양형부당도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명준 씨가 주장한 건 모두 다 기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징역 1년 3개월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돼야 하는데요. 이제 성명준 씨는 2심에서 기각이 됐다 라는 걸 듣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때 판사님이 그런데 2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나왔다, 구속이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대로 법원 경위에 손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죠. 이게 처음 화제가 된 이후에. 그 결과가 오늘 났는데 뭐 전부 다 이렇게 기각이 나면서 약간 허무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때 옷도 이렇게 잘 추스르지 못하고 막 흐트러진 채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성명준 씨는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루지 않았냐면, 사실상 이 법정에서의 다툼은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성명준 씨는 2심 재판부의 1년 3개월이 너무 과하다, 형이 너무 세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대법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아주 무거운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만 다툴 수 있을 뿐 이외에는 2심이 사실상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자체가 이 성명준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성명준 씨는 대법원 소송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대법관 출신을 선임해서 방어에 나선 것 같은데, 대법관을 선임해서 이름을 올릴 정도면 굉장히 그 변호사 비용도 상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 정도 비용을 투입한다?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죠.
어차피 성명준 씨에게는 대법원에서의 다툼이 거의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대법원에선 상고 기각을 내리면서 그냥 그렇게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여간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수직 상승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의미 없는 돈이 됐던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명준 씨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성명준 씨가 소송 과정에서 가정 내 불화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그 소식 전달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처음 구속된 게 2020년 9월 25일이고 1년 3개월이 지났으니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 출소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성명준 씨가 출소하면 사실은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징역형을 받고 합의 대신 억울합니다 영상을 올렸는지가 궁금한데요. 1심 선고 후에 성명준 씨는 1년 3개월형을 받았죠. 그 후에 판사님께 그동안 죄인 줄 모르고 재판에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인 줄 몰랐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다 나도. 판사님께서 죄가 있다고 하시니까 피의자들을 찾아가서 100번 사과하고 합의하겠다. 가족과 처자식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법정 구속만 면해달라 해서 법정 구속을 판사님이 면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와 정반대되는 영상, 그러니까 판사나 뭐 검사 측을 비난하는 조의 영상을 올린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원래 1심에서 실형 나오면은 법정 구속이 일반적이고 대부분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면한 것 자체가 되게 일종의 배려 같은 걸 해주신 건데 갑자기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또한 사실상 어느 정도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무죄를 확신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2심 선고 직전까지도 무죄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배경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사건이 좀 명확한 편이어서 대부분의 변호인이 아마도 당신의 행동은 사기가 맞다, 공시를 가지고 사실은 나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거다 라면서 넘긴 거는 사기가 맞다라고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무죄를 그렇게까지 확신한 이유가 궁금한 거죠. 또한 대법원에서 기각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도 굉장히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뭐 이건 사실은 자기가 변호를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물론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배경이 뭔가 궁금하다 이 정도고요. 사실 저는 뭐 누구에게든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2월 23일이죠 지금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실 성명준 씨에게 만나서 한번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자, 구치소나 교도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뭐 정식 요청을 해볼까도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굉장히 아마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또 관심의 대상에게 질문을 하는 게 또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요. 성명준 씨가 유튜브 활동 다시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실제로 뭔가 처벌을 받을 만한 정도의 수위 혹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얘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성명준 씨에게는 딱히 앞으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새 이 앞전에 1심 선고부터 그리고 9월 25일 이후에 1년 3개월까지 지나서 뭐 죗값을 치르고 나오는 성명준 씨가 됐으니까, 모든 결말이 나왔으니 성명준 씨 얘기는 아마 여기서 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그래서 성명준 씨가 출소를 했다, 그래서 아마도 복귀를 아마 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그리고 성명준 씨 얘기도 이제 끝. 아마 인터뷰 요청을 받으시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진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